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죠? 자, 오늘 정말 공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국토계획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152쪽을 살펴보려 합니다. 152쪽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준비됐죠? 자, 이 파트에서는 꼭 출제가 한 문제 되므로 관심 있게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모 지역에다가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 군관리구로 결정 고시합니다. 그와 같이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면 그 부지를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를 하고요. 그 부지로 묶이게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제한이 가해지고 공작물로 설치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부지들,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한 그런 부지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을 하고요. 그 부지 안에 있는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법에 규정된 매수무자에게 그 땅을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걸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래 거기 보시면 1번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에 있고 나서 10년이란 말 꼭 기하실 것. 10년에 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지만 시행자가 등장해서 바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실시계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졌습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는 그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어서 보상 절차에 곧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같이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진 부지일 때는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실시계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 그런 부지일 때만 매수 청구가 허용되는데, 그때 매수 청구 대상 토지도 바로 그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다. 이게 중요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 말 중요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그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만, 그 토지란 말 중요합니다. 그에다 동그라미 쳐서 그는 대여태 지목이 가로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 가능한데,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과 정착물 있다면 그건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거 보면 매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매수무자라고 하는 것은 가로 2번과 같다 하겠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은 그 부지가 있는 지자체장한테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특광, 특특, 시장수. 그네들이 원칙적인 매수무자이긴 하나 그네들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미 법에 의해서 그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결정이 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바로 정해졌다. 그때 시행자였다 동그라미 쳐봐요. 박스 안에 시행자.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써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행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자가 매수무자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치할 의무자, 관리할 의무자가 이 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의무자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그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자가 매수무자이고요. 근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자는 갑, 또 설치해서 넘겨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는 을. 이와 같이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르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합니까?
설치할 의무자에게, 그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마지막에 박스 안에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그 페이지, 매수 절차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갔다면 매수무자들 법적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알려주는 기간을 꼭 기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6개월.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체크해 두시고,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때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그게 체크. 매수 가격. 여러분이 지금 매수 청구했다 합시다. 그때 뭐가 정말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가격이 있죠. 그때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시험에서는 공시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거기 나와 있죠. 바로 공시법을 준용한다라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대로 하지만 이 법 없으면 공시법을 준용한다. 그래. 공시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면은 가로 5번은 참고용인데, 이 매수 청구서를 여러분이 매수자한테 제출하게 될 때는 내가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요. 그 서류가 뭐냐?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겠죠. 이걸 발급받아서 첨부해서 됩니다. 이러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내게 되면 바로 이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어디서 살고 있구나, 이 주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 근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전 광시에 있는데 그자가 매수 청구했건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주소지를 보니까 저기 바로 수원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땅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하는 겁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약간 현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따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십시오. 2번 매수 방법 해가지고 1번 매수를 하게 될 때 매수 대금 지급 방법, 원칙은 무엇으로 주는가요? 현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번 외회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누구에게만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다. 이게 중요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 묶어서 채권 발행 사유 그렇게 써놓으세요. 채권 발행 사유. 그래, 어찌한 경우에만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금을 처리할 수 있는가?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둘째, 두 번째, 앞에다 강제적임 그렇게 써놔요. 강제적임. 그래, 이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이 채권이나 받아가세요. 현금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강제적이다. 이것은 아까 1번은 원할 때 준다고 그랬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강제적이라는 것은 직권을 줄 수 있다. 그래, 그 땅을 보니까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다. 그리고 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그런데 그 땅이 주거지인데 바로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나대지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비업무용이라는데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나대지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데,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는 매수임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 3천만 원 수치과 가셔야 되겠어요.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초과분에 한해서만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파트를 좀 잘 이해두셔야겠다. 그래, 두 번째, 약적으로 부비토지라고 그래요. 부재 부동산 할 때 부자하고 비업무용 할 때 비자 해서 부비토지, 이렇게
부업이 토지 경우는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했다면 3천만 원. 근데 시험에서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들겠죠.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그것도 전부를 채권으로 강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초과분 해서만 강제 지급 가능합니까? 초과분. 그거 가지고 몇 번 출제를 했으니까 그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해서 줬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주인한테. 그걸 상환 조치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이니 벌면서 구체적인 기간은 특광 특특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율도 계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자도 계산해 줘야 하는데 이율은 정기 그 예금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은 줘야 되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154페이지 3번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가 있죠. 자, 아까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일정 고시해놨다. 그리고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부지로서 실시 인가도 이루지 않는 땅이었고 그 땅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했는데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보 날았습니다. 근데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통보 왔네요. 그런 게 하나.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지 않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매수 지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 허가 신청해서 건축물 좀 건축하겠습니다. 공작물 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허가를 받아냈다면 신청해서 바로 네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것도 층수는 3층에만 허용한다. 3층이지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3층이 아닌 공동택이 아니라 단독택, 3층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설, 3층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단란주점, 놀이연습장, 그 다음에 그 다중생활설, 그리고 안마시소 이런 것들은 죄.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오른쪽 넘어가도 되겠네요. 일단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156페이지 4번 도시군계획 시설정 실효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좀 읽어두셔야겠죠.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해놓고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효력을 얻는다. 효력을 얻는다는 것은 약자로 실효를 하는데요. 실효가 되면 그걸 결정고시했던 결정고시권자들이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또 고시를 해야 하는 바 2번 나왔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효력 없어지면 말이죠.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마지막에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때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기 때문에 이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는 결정고시권자 아니므로 실효고시도 못한다. 시험에서 한번 시장 군수가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 군수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값만 바로 결정고시를 했기에 그네들만 실효된 사실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 건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159조로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파트는 이해가 됐죠? 이제 금방 그 파트 지난번에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59조로 합니다. 159조 가면 개발행 허가 나 있죠. 개발행 허가. 이 개발행 허가 파트도 함께 나오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다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냐? 바로 175조까지가 한 묶음이라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159쪽 보면은 159쪽에서 바로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 말 나와 있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 말. 2번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의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장을 설치한다, 토지 형질병행한다, 토석 채취한다, 토지분을 한다, 물건을 쌓아둔다. 이러한 행위를 개발행위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개발행위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면 국토훼손이 심화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한다는 것은 미리 그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관청에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을 때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제해서 난개발 방지하고 국토를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이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허가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면 또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진가,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허가받는 건 아닌데 어찌한 행위는 경미한 행위여서 그냥 법에서 허가 없이 허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허가 대상에서 허가권자를 먼저 아셔야 되겠다. 바로 허가권자 누구냐? 6명. 특광, 특특, 시장수. 그네들 밑줄 것이고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6명에다가 특광, 특특, 시장수에다가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래,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6명이다. 그네들 앞으로 이제 허가권자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하겠다. 자, 먼저 개발행위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하는가?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간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 광, 특, 시장, 군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허가 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원칙이 있으면 여기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허용사항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받을 개발의 허가 대상 6개. 그래, 6개 무엇이냐? 약자로 그 박스 안에 박스 보면 건공 토 물 이렇게 되죠. 건 공 토 물. 그래, 건축물로 건축. 그 다음에 공장으로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을 다 개발행위를 합니다.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둔 행위. 이렇게 6개가 있다. 그런데 6개 있지 않습니까? 이 6개를 바로 이 사업차 하게 될 때 도시, 군, 계획 사업차 도시, 군, 계획 사업차 이루어지는 행위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에 도시, 군, 계획 사업차 이루어지는 행위일 때 건공 토물인 행위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159페이지 같이 보죠. 허가 대상 해가지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개발행 허가 받는다. 다만 무슨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159페이지 보고 있어요. 159페이지 박스 위에 보고 계신가요? 자,
자, 그거 엄청 중요해. 그래, 무슨 사업에 의한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고?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그런 행위다. 건공 토토토물이다. 그럴 때는 허가 받지 않아. 그래,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건공 토토토물일 때만 허가 받도록, 개발행 허가 받도록 규제받는다.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거 나왔죠? 가장 먼저 무슨 행위는 허가 받지 않는가? 도시 군계획 사업. 그래,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시 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뜻. 그 뜻은 8페이지에서 공부했어. 8페이지에서. 그래, 8페이지에서 공부했으니까 8페이지에 있는 뜻을 자주 보셔가지고 머리에서 떠오르도록 하셔야 돼요. 이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 이거. 그래, 도시 군계획 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뭐냐?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하나,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셋. 여기까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 세 가지 사업차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건공 토토토물을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 그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도시 군계획 사업 세 가지 종료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건공 토토토물 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토물을 한다. 그럴 때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구나. 이때 이 건축물의 건축은 별도로 건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건축법. 여기 봐봐.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을까?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죠?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국토개혁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개혁법상 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개발행 허가는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때 허가받을 대상 개발행은 6가지가 있다. 건공 토토토. 이런 6가지 개발행 중 특히 건축물의 건축인 개발행위는 무슨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냐?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은 국토개법은 6가지 전반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개발행 허가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발행위 6가지 중 특별히 이건 건축물의 건축행위권에 대하여 적용시키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별법이라 볼 수 있어. 특별법.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 국토개법에도 있고 바로 건축법도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법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 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국토개법은 개발행 6가지를 다 규제하겠다는 일반법이고, 그리고 건축법은 이 개발행위 중 특히 이거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고 적용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 특별법. 알겠나요? 자, 국토개법하고 건축법 뭐가 더 특별법인가? 건축법. 이렇게 여기서 파생됐어. 건축법. 여기서 국토개법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네, 국토개법. 그래서 공법의 뿌리에 뿌리. 공법의 뿌리란 말이에요. 공법의 뿌리. 그래, 이 건축물의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규제 확실히 해버리자 라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때 이 건축물은 이런 것이 있다 라고 29가지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건축 절차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건축 시 또 이렇게 규제하자. 이런 내용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건축법. 건축법. 그래서 여기 봐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건축행위, 그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 준비했어. 준비해가지고 그 허가 신청을 넣을 때는 절차는 무슨 법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으면 되냐? 건축법. 그래 건축법상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았다. 이걸 건축허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국토개법상 또 개발행 허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받은 걸로 간주해줘.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이 건축물의 건축, 여기 봐봐. 여기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무슨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출한다고?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가 받아냈다면 국토개법상 뭐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럼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받은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 건축 계획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건축공사 하다 보면 때로는 그 공사 현장에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공작물. 공사용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 그리고 토지 형제 변경을 할 수 있어. 땅을 파헤치고 성토하고 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석을 설치할 수도 있어.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를 할 수 있어. 공사하면서. 이럴 때마다 별도로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아내면 이런 것들 다 받은 걸 간주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나 반대라는 말인가 봐봐요. 자,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본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거예요. 자, 국토개법상 이거 하겠다라고 허가 받아서 토지분할 허가. 이것도 개발행 허가 받았다 그 말로 같아. 이해돼요? 그래 건축법 국토법상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개발행 허가 받았다 그 말로 같아. 그랬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본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걸 좀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국토개법이 있어야 개발행위 하려면 개발행위 6가지 건공토토토 하려면 허가 받고 해라라고 규제하고 있죠. 그게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인데 그 개발행위 중 특히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 그래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성격을 띠고 있긴 하나 양자의 관계 뭐가 더 일반법이고 뭐가 더 특별법인가? 뭐가 일반법이고 뭐가 특별법이라고 그랬어요? 국토개법이 일반법이고 뭐가 특별법이다? 건축법이? 그래. 근데 이제 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이 이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29개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29개. 몇 개요? 29개. 공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단독택이 4개 있다. 공동택 4개 있다. 뭐 제1종 근린상사 엄청 많다. 2종 근린상사 엄청 많다. 짜장 해서 바로 야영장 시설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바로 적용 대상인 건축물 용도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법들을 해야 돼? 건축법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건축법. 그래야 위반 건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주택인 건축물이 이 주택인 건축물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나눌 수 있잖아요. 공부하셨잖아요. 그래 이 단독택을 한두 채가 아니라 30호 이상 공동택을 30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해 나갈 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무슨 법이 있다고? 주택법. 이런 주택법상 적용 대상의 주택을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한다. 그럴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기 앞서서 주택법을 먼저 특별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대규모 주택을 사업할 때는 그 사업체가 주택법에 의하여 이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못 받아서 한다? 사업계획 승인. 들어봤나요? 공부하신 분들 지금 한 바퀴 도시고 뭐 두 바퀴 도셨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될 거로 생각돼요. 이제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고요. 그래 주택법상 이런 대규모 사업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 주택법상 여기 봐봐. 주택법상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법상 또 건축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간주해줘. 또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줘.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특별법이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법이다. 그래.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권 바로 허가 받아서 공사 마무리 졌다. 그때는 검사를 받아. 그걸 중검사라고. 중검사. 말한다고요? 중검사. 여기 봐봐. 공사를 여기 봐봐. 공사 공짜 마칠 준. 공사를 마쳤으니까 검사 받고 싶습니다. 이게 중검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국토개법은 개발행 허가 받고 공사 마무리 쳤다. 그러면 뭐 받아야 된다고? 준공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준공검사증이 나와야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준공검사 대상은 이 허가 대상이 6개가 있었는데 6개 다 준공검사 받지 않고 2개는 최대. 토지분할 이게 한 필지가 있다. 이걸 허가 받아서 이렇게 2필 짜겠다. 토지분할은 끝났거든. 여기 봐봐요. 토지분할은 지적도 예상 딱 선거분 끝나는 거예요. 시청구청 군청 공무원이 알겠죠? 그래 이렇게 토지분할 하고 나서 중검사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분할은 중검사 대상 아니다. 물건을 싸던 행위도 중검사 받지 않아요. 4개만 중검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만 건축물 건축, 공약 설치, 토지 행정력, 토소 채취 4개만 중검사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받는다고 그랬어? 건축허가 받는다고 그랬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았던 자들 공사 들어가서 공사 완료했다. 그때는 그 건축물 다 공사 완성하고 나서 사용하려면 중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뭐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으면 국토법상 또 중검사 받을 필요 있을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 이해되죠? 용어가 달라져. 자, 건축법은 뭐 받도록 돼 있다고? 사용 승인. 뭐 받는다? 사용 승인. 알겠죠? 뭐 받는다고? 사용 승인.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법상 이런 대규모 주택건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던 친구들 일단 그걸 공사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받아야 주택법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 끝났다. 주택건 사업이 끝났다. 그래 이 주택을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이 건축법에서 들었던 사용승인, 국토개법에서 들었던 중검사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 바로 여기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검사. 못 받는다고? 사용검사. 이렇게 용어도 좀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 주택법은 뭐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받았다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국토법상 종사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특별법,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법 이렇게 관계를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59쪽 봐보세요. 159쪽 보면 공작물 박스, 공작물 뜻은 알죠? 공작물 뜻은 아셔야 돼요. 공작물 뭐냐 그러면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건축물 제. 그 다음에 밑에 토지 형질병이 뭐냐 그러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성토는 흙을 메꾸는 거, 절토는 산을 깎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입히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정지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자고 하는 거, 평지 만드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무슨 자 그거 봐봐요. 토지 형질 변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수면한데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지어되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은 허가 대상 아닌가? 그래. 자, 또 허가 대상 아닌 거 또 나왔죠. 경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논밭을 바로 좀 길에서 좀 꺼져가지고 피해, 여름에 자꾸 물난리가 난다.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경작을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냥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토속 채취에서 토속 채취라고 하는 거 토속이라고 하는 것은 흙모의 자갈 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 흙모의 자갈을 캔다. 이걸 채취하거든. 그럴 때는 허가 받고 해라. 그런데 다만 이럴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된다. 여기 토지 형질 변경하겠다라고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아서 지금 뭐 절토하고 있어. 근데 또 거기서 바위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토속 채취할 때 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제된다. 이게 중요해. 자, 그래 세 번째 또 무엇은 허가 대상 아닌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받는가 안 받는가? 안 받는다. 근데 반대로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네요. 여기 봐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일 때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나요? 토속 채취는 어떨 때 허가 받는다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 때 허가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이 산을 깎아내리겠습니다 해서 허가 받았어. 그럴 때는 이거 받아야 되거든. 절토가 받아야 돼. 절토가 받아냈다 합시다. 절토가 받았다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산을 깎아내리는데 여기 바위가 나와. 바위. 그래 이걸 캐낼 때 또 토속 채취가 받아야 되냐? 이것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에 불과하죠. 그래서 별도로 토속 채취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산이 있다. 그때 돌산이 있었다. 돌산. 그래 어떤 채석업자가 돌 캐서 바로 작업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업자가 이 돌산에 돌만 사가지고 이걸 캐서 바로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한다. 이때는 이것만 캐낸다 이럴 걸 이렇게 표현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다 그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그래. 그럴 때는 허가 받는다 이렇게. 자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의 경우는 바로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자른 건 말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 보세요.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달라. 이렇게 그거 보면 대지 분할제한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대지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이렇게 건축물 있는 땅 건축물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 이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어. 건축법 56조에 따라서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대지 분할은 건축법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토개법상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물이 없는 그런 빈 땅, 논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땅을 분할할 때 허가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가 대상 아니다. 대지 분할은 아니다. 자, 그래 이때 토지 분할할 때 세 가지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 보면 녹간농자 안에서 녹간농자 녹지 지역 이 녹지역이라는 데가 이렇게 여러분이 녹지역에서 땅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허가. 알겠나요? 왜 허가 받도록 규제하느냐? 바로 이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한 필지 싸게 사가지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조지 안에 싸게 싸가지고 그냥 잘 자라게 이렇게 쪼개서 막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이 국토기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하에 정말 이렇게 자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만 허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획 부동산업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협산 또 분할도 제한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밑에 보면 나옵니다.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조그마하게 잘라고 한다. 미만에 또 다음처럼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 녹간 농자 안에서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고 또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미만 동그라미 그때 좁게 자를 때도 허가 받아야 되고 특히 넓이 몇 미터 이하로 자를 때도 허가 받으냐? 5미터 이런 것도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세 가지 지역에서만 쌓아둘 때 허가 받는다. 이것 중에 무슨 지역에서만 허가 받도록 하는가? 바로
관차. 네?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자 안에서 물건을 쌓으면 허가 받는다. 여기가 이렇게 녹적인데 여기다 막 물건을 쌓아 나오는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녹적은 바로 보존하자는 땅 아닙니까? 식물들 보존해서 녹색지대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녹지적인데 식물에다 물건을 막만에 쌓아 넣게 되면 숨통 막혀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의미가 없겠죠. 녹적 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녹적에서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가령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아줄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적도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도 마찬가지 세 가지. 울타리 안에다 쌓을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쌓아두면 숨통 막히고 다 죽으니까 바로 미만으로 쌓을 때는 허가받지 않아요. 그냥 허용합니다. 치우면 되니까. 그리고 농림적이라든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물건 살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자 가로 2번 보시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허가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실을 그 허가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만 하면 되는가? 통지. 허가받는 거 아니다. 어떤 걸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가? 1번과 2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하고 단축 도남이 단축의 반대가 뭘까요? 옆에다 써봐. 연장. 그래서 연장 시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놔요. 연장 시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단축할 때만 변경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통지하면 돼요. 신고가 아니라 변경 통지. 그거 하나 받으시고 2번 봐봐요. 거기에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축소. 축소했다 다음에 축소를 하면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허가 받는다. 변경 통지한다. 변경 통지. 그래 축소 옆에다가 반대말이 뭐냐면은 확대. 확대 시에는 써봐. 확대 시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놔요. 확대 시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161페이지 이제 금방 했던 내용 잘 이해해 두십시오. 여러분이요,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건 바로 허가 신청서 내게 될 때요.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땅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합니까? 마음속으로 하고 끝냅니까? 땅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됐어. 자,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이다.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분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땅이 대전광시에 있다 그러면 대전광시한테 가고 저 계룡시에 있으면 계룡시한테 가고 뭐 영기군에 있으면 영기군이라 저 홍성군에 있으면 군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개발의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가지요. 갈 때게 바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해서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땅도 없이 그냥 막문에 갈까요? 1. 땅 없이 그냥 가본다. 땅도 준비하지 않고. 2. 땅 준비하고 간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땅도 없이 어디다 개발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헛고생이죠. 말로 하니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땅을 준비해가지고 서류 딱 준비해서 그래 개발의 허가 신청서에다가 어느 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류 준비하고 그 면적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무슨 적이다 다 서류 되죠. 그래 이제 그때 개발의 허가 신청서에다가 그 부지 면적 이 땅 면적 개발의 하려는 면적 얼마입니다 이렇게 뭐 1000제곱미터입니다 한다다가 그리고 여기서 언제 착공에 들어가고 그리고 언제 준공 마칠 예정입니다. 예정을 딱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업기간이라 사업기간.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기간 이렇게. 거기 나와있죠. 사업기간 그 말했죠. 그리고 부지면적 이렇게 나와요. 부지면적이. 그리고 여기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건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각층 바닥 면적은 100으로 잡겠습니다. 그래 3층 올리면 연면적은 300으로 하겠습니다. 뭐 한다든가. 하나, 둘, 셋. 그래 이때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잡고 올리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설계 도면도 준비해가지고 뭐 개발행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나왔네요. 허가 받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오, 이거 부지 면적을 좀 줄여야겠다. 이거 다 밀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면적을 좀 축소하려고 축소. 허가 받고 나서 축소. 축소 이렇게 한 990으로는 하겠다. 뭐 한다든가. 아니면 950으로 한다든가 준다든가 이렇게 일부를 좀 빼야겠다. 축소를 5% 정도 미만으로 좀 빼겠다. 이렇게 부지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면적의 것을 축소한다든가. 그리고 사업기간 원래 착공 예정을 준공 예정이 언제부터 언제 있다 이렇게. 근데 3월 30일부터 바로 4월 30일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나서 바로 그 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 기간을 4월 30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4월 20일에 끝내버리려고 한다. 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 받은 내용과 지금 달리 변경되게 되죠. 그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변경 통지한다. 변경 통지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변경 통지. 그래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부지 면적을 또 연면적 이거 그냥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건축 그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축소하고 단축은 변경 통지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원래 허가 받을 때 선정부터를 밀어서 그거 개발하겠다 했는데 더 이렇게 넓히려고 그래요. 확대. 부지면 확보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한다. 확대. 키우려고 한다. 이거 4월 30일까지 끝내려고 지금 허가 받아왔는데 도저히 이 기간에 공사 기간을 못 마칠 것 같아. 공사 기간. 그래서 공사에 못 마칠 것 같으면 좀 연장을 해야겠다. 5월 15일까지 해야겠다. 이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그래. 연장할 때 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어요. 또 가서 변경허가 받으러 가야 돼요. 변경허가 받으러 가야 된다. 그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빨리빨리 날새기로 공사하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되거든. 머리 아프잖아요. 변경 허가 안 내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면적을 확대한다. 기간을 연장한다. 허가 받았던 것보다 더 키우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받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간을 더 키우려고 한다. 면적을 더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키운다 그러면 어쩐다고 허가 받았는데 변경허가. 줄인다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통지하면 된다. 변경 통지. 이해돼요? 이 파트까지 몇 번 우려먹었으니까 뭐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내용은 쉽습니다. 두 가지는 또 알아주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는 것이거든. 나오니까 잘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옵니다. 161페이지 개발행 허가 대상 예외가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어떤 거냐? 가로 1번, 2번, 3번 묶어버려. 가로 2번 재해복구 재난수술 응급조치 2번, 3번 해서 3번의 내용 한 장 넘어가면 어디까지냐? 바로 6번 물건을 쌓아둔 행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한 문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묶어가지고 공부해 줄게. 가로 1번, 2번, 3번 자 박스 속에 동그라미 6번까지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처음 오신 분들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딱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그거 읽을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야 시간 낭비예요. 나는 지금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잊고 있다.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허가 대상 아닌 거 뭐냐? 지금 우리가 허가 대상 아닌 거 지금 보았고 또 추가되잖아요. 허가 대상 아닌 거 또 나오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서 체해복구. 어느 지역에 여름에 물난이 났어. 물난이 가지고 그 지역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어. 뭐 건공 토토토물을 해야 되겠어. 건공. 그래 그걸 하게 될 때 건공 토토토물인 그 개발행을 할 때 그 목적이 지금 재해를 복구할 목적 가지고요. 그리고 재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요. 이런 목적하에 응급조치하겠어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차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그 응급조치하고 나서 사후 1월 이내에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신고 의무대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뭐 해야 한다고요? 신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돼. 바로 특광 특특시황 사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가 걸렸다. 몇 개월 이내에 해라고 했어요? 1월 이내. 의무상 의무상. 해라라고 돼 있는데 법에서 해라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 벌이 가해지겠어요? 벌이 가해져요. 바로 500만 원이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161페이지 보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해가지고 그 조치를 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몇백만 원 과태료다고? 500만 원 과태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가로 2번. 이 보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제와 관련된 거. 증개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했으니까 거기 건축법에 따라 신고 그다 줄 거.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면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면 바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 받은 간주해버려. 그래서 별도로 개발행 허가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보셔봐.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도 바로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도 아닌 거, 건축신고 대상도 아닌 거, 그런 건축물 건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용건축물 건축인데 그리한 것들은 이 법에 따라 역시 허가받지도 않습니다. 2번에서 알아둘 것은 공장을 설치해서 디귿 보시면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 안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것도 공장을 설치 일종인데 농업용입니다. 임업용입니다. 어업용. 그거 취해.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디에서 할 때요?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요해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무엇일 때는 죄되냐? 육상, 오류, 양식장. 그것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것다 써놔.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오류, 양식장 거기다 줄 것이고 이것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 그래서 개발의 허가 대상 중에 공작물 설치 중요한 것으로서 육상, 오류, 양식장. 여기 육상에다가 원래 여기 보세요. 어류 양식장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이용하여 양식하고자 바닷가에다 설치하는데요. 이 양식장을 육상에다 땅에다 육지에다 이렇게 육지가 있다 남쪽 땅 육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여기다 양식장 만든다. 그러면 국토 훼손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규제하겠다. 이건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육상으로 양식. 이 말 육상으로 양식한테 포인트 딱 주고 여기서 허가받은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육상에다 또 하면 딱 포인트 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가로 3번의 기억 중요표. 이 3번의 기억 보면 높이 깊이 몇 cm입니까? 50cm 내의 성토절도 정지 세 가지. 이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다만 포장은 쳐야 된다. 그래 50cm 초과해서 성토하고 절토하고 정지할 때 허가받고 이내면 경미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이것이 또 잘 나오네. 높이 깊이 50cm 이내 성토 절토 정지는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경미한 행위다. 이거 다만 포장은 죄.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급 보세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 안에서 바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되나 성토 절차는 허가받도록 지시한다는 거. 리을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럴 때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특히 손 보시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동함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잘 나오니까 허가받는다고 드리겠어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 때 5개는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사도 개인 용도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용도로 쓰려고 사도개설 허가받았다. 측량에서 딱 도면 넣어가지고 사도개설 허가받았다면 그 부분을 분할할 때는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유로 편입하기 위해서 자른다. 공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같은 특광 특특시장한테 허가받지 않습니다. 디귿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된 부분 일반 재산 이것도 국가 지자체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 것을 분할할 때 또 매각 교환 양해하기위해서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리을 토지 일부가 도시군객 시설로 지역노임이 고시됐다. 이 지역노임 고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하자요. 그네들이 고시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지네들한테 허가받지 않습니다. 미음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속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면적 이상의 동그라미 이상으로 자를 때도 허가받지 않는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밑에 보시면 개발행 허가 기준이 있죠.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